결혼 3년 차. 아들의 통장엔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 동안 집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택배가 3개. 일주일이면 21. 한 달이면 80개가 넘는 명품 상자가 집 앞에 쌓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들은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결혼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캐낸 건 아들도 경찰도 아닌 63살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에서는 이런 실제 같은 이야기들, 가족 갈등, 반전 스토리를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며느리 정말 예쁘다. 참 밝고 싹싹하네. 아들이 복을 받았어. 강민준의 어머니 이순옥, 그때 61였던 그녀도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며느리 서하은을 봤을 때 그 미소가 참 고왔거든요.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면서 웃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순옥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사람 하나는 잘 봤구나. 결혼 초반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하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면 순옥 씨는 손사래를 쳤고 하은이 어머니 뭐 드시고 싶어요? 하고 물어오면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주변 친구들은 전부 며느리 때문에 속을 썩는다고 했는데 순옥 씨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고부터였습니다.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아들네 집에 들렀더니 싱크대에 그릇이 그득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순옥 씨가 들어서자 하은은 벌떡 일어나며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커피 드실래요? 그래, 잠깐 들렀어. 근데 그릇이 좀 많이 쌓였네. 아, 맞다. 깜빡했어요. 지금 할게요. 그 말과 함께 하은은 설거지를 시작했고 순옥 씨는 더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랬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지라고요. 순옥 씨도 현대식 사고를 가진 분이었거든요. 며느리한테 집안일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시어머니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순옥 씨가 아들네에 들를 때마다 집안은 늘 어지러웠습니다. 화장대 앞에 화장품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옷들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텅 비어 있거나 배달 음식 포장지가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항상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1~2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5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7개. 상자마다 브랜드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명품 쇼핑몰, 해외 직구 사이트, 백화점, 온라인몰. 순옥 씨가 아들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하은이가 쇼핑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해요.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은 딴 데를 보고 있었고 표정은 웃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찡그린 것도 아닌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반년 뒤에 알게 됩니다. 아들 집을 나서며 순옥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이상한데. 그 느낌은 결코 어머니의 지나친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온 사람만이 알아채는 바람이 바뀌기 전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혼 1년 차가 끝나갈 무렵 순옥 씨는 아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요. 예전엔 그렇게 잘 웃던 아이였는데. 대학 다닐 때도 직장 들어갔을 때도 항상 씩씩하고 유쾌했던 민준이가 언제부턴가 입을 꼭 다물고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네. 회사는 괜찮아? 네.
하은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 네. 그 마지막 대답이 1초쯤 늦었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순옥 씨는 그 1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들 집에 들를 때마다 하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의 그 밝은 미소와 싹싹함은 점점 사라지고 순옥 씨가 오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나온다 해도 인사는 최소한으로 대화는 단답형으로. 마치 귀찮은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요. 하은아, 밥 먹었어? 네. 어디 아프진 않아? 아니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택배는 계속 왔습니다. 아니, 더 많아졌습니다. 순옥 씨가 하루는 아들 집 앞에서 택배 기사 아저씨와 마주쳤는데 그날따라 상자가 어찌나 많은지 기사분이 카트를 2번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저기 이게 다 한 집 거예요? 순옥 씨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303호요. 요즘 거의 매일 이 정도는 와요. 기사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순옥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매일. 상자에 적힌 브랜드 이름들을 훑어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고가 화장품, 해외 직구몰, 백화점, VIP 전용 배송 각각의 상자 하나하나 값이 얼마일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하나에 수백만 원, 신발 한 켤레에 백몇십만 원, 시계는 또 얼마인지. 순옥 씨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라. 왜요, 엄마? 하은이 쇼핑 비용 한 달에 얼마나 돼? 전화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어서 순옥 씨가 여보세요? 하고 다시 부를 뻔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냥 신경 끄세요. 신경을 끄라고? 내 아들이 힘들어 보이는데 어미가 어떻게 신경을 꺼? 엄마. 응?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옥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지방 출장을 간 사이 순옥 씨는 아들 집에 들러 냉장고에 반찬 몇 가지를 채워두려 했습니다. 하은은 외출 중이었고 민준에게 미리 연락해서 잠깐 들어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반찬을 정리하다가 순옥 씨는 무심코 주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이나 메모지가 있나 찾아보려다가 서랍 안에 끼어 있는 은행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반쯤 구겨진 채로 마치 누군가 급하게 숨겨두려다 만 것처럼요. 펼쳐보는 순간 순옥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액 23,400원. 대출 잔액 1억 2,500만 원. 이달 카드 사용액 782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순옥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억 2천만 원. 아들이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얼마인지 순옥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 마련한다고 밥도 제대로 못 사 먹으면서 아끼고 또 아꼈던 그 돈이 3년 만에,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1억 넘게 받아서 탕진이 된 겁니다. 그것도 택배 상자로. 순옥 씨는 명세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민준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 순옥 씨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하은은 마침 친구 모임이 있다며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민준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는데 순옥 씨가 들어서는 걸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왜요? 앉아. 순옥 씨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민준은 뭔가를 직감했는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옥 씨는 가방에서 은행 명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명세서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그거 어디서 찾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사실이냐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드값이요. 감당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순옥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야? 결혼하고 한 6개월 됐을 때부터 하은이가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통제를 못하겠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엄청 화를 내고 나한테 이것도 못해줘?
나한테 이게 그렇게 아까워? 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참은 거야. 1억이 넘도록? 처음엔 금방 나아지겠지 했어요. 하은이도 철이 들겠지,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근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대출을 받은 것도 하은이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가방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그때 카드가 한도 초과였거든요. 순옥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한도 초과라서 대출을 받았다고? 엄마,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민준아, 너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야? 세후로 360 정도요. 근데 카드값이 한 달에 780만 원이라고 이 명세서에 나와 있어. 이게 말이 되냐?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33세 성인 남자가 자기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너무 불쌍했습니다.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이혼 생각은 안 해봤어? 해봤어요. 근데 하은이가 이혼하면 내가 얼마나 받는지 알아?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어. 위자료의 재산 분할에 내가 받을 거 다 받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순옥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며느리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철없이 쇼핑을 즐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 협박까지 이미 카드로 써놓고 있었던 겁니다. 계획적이었구나. 순옥 씨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본다. 그 결심이 섰을 때 순옥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이튿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은이 정말 매일 쇼핑을 하러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하은이 평일 낮에 집을 비운다는 건 민준에게 물어봐서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 하은은 거의 매일 외출을 한다는 것도요. 순옥 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아들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이 63세 여자가 아들 며느리를 미행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었지만 순옥 씨는 하나도 웃기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됐을 무렵 하은이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옷차림부터 달랐습니다. 집에서 볼 때의 그 대충 입은 모습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요. 순옥 씨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간 하은은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순옥 씨도 탔습니다. 하은이 어느 역에서 내리는지 확인하면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다른 칸에 탔습니다. 청담역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하은이 들어간 곳은 순옥 씨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점심 코스 요리를 파는 곳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1인 기준 15만 원짜리 코스 메뉴가 기본이었습니다. 하은이 들어서자 웨이터가 인사를 했고 하은은 능숙하게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하은을 보자 벌떡 일어나 의자를 빼주더니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순옥 씨는 바깥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남자가 하은의 손을 잡는 장면. 식사 후 카드를 내미는 남자. 계산을 마치고 함께 나오는 두 사람. 길거리에서 나란히 걷는 장면. 그리고 근처 백화점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 순옥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백화점 안에서 하은은 남자와 함께 명품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가방을 들어보고 지갑을 펼쳐보고 직원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그리고 남자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은이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옥 씨가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순옥 씨는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더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알 만큼 다 알았으니까요. 그날 하은이 돌아다닌 곳은 그 레스토랑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옥 씨는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방식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자가 매번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날 만난 40대 양복 남자. 두 번째 날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캐주얼 차림의 남자. 세 번째 날은 또 다른 남자. 3명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장소도 적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사진이 수백 장이 됐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영상도 찍었습니다. 흔들리고 화질이 좋지 않아도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옥 씨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하은의 핸드폰에는 특정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건 만남 앱이었습니다. 서로 조건을 걸고 만남을 주선하는 앱인데 하은은 거기서 남자들을 만나왔던 겁니다. 남자들이 밥을 사고 쇼핑을 시켜주고 때로는 현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들 카드로도 모자라서 다른 남자들에게서도 돈을 받아왔던 겁니다. 순옥 씨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잠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 것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의도된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도구였던 거다. 모든 준비가 끝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순옥 씨는 사진과 영상을 USB에 담았습니다. 날짜별, 장소별로 정리해서 출력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도 미리 다녀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위자료 청구는 어느 쪽이 가능한지. 변호사는 순옥 씨가 모아온 자료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들분 쪽에서 소송을 내셔도 이기실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순옥 씨에게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을 택했습니다. 민준이 집에 있고 하은도 집에 있는 날. 순옥 씨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옥 씨의 표정을 보더니 그대로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들어가자. 거실에 들어서니 하은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를 보더니 형식적으로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왔다. 순옥 씨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어 식탁 위에 사진들을 한 장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하은은 그게 뭔지 몰라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하나, 둘, 셋 쌓여가면서 하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첫 번째 사진, 청담 레스토랑 앞에서 남자와 나란히 서 있는 하은. 두 번째 사진,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남자의 카드로 계산하는 장면. 세 번째 사진,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네 번째 사진, 다른 날 다른 남자와 함께 걷는 하은. 다섯 번째 사진, 또 다른 남자와 카페에서 웃고 있는 하은. 이게 다 뭐예요? 하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게 뭔지 내가 더 잘 알지 않냐? 순옥 씨는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는 오빠들이고. 아는 오빠? 순옥 씨가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아는 오빠랑 호텔에 들어가냐? 하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주는 사진들을 하나씩 집어 들었습니다. 보는 내내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와서 표정을 만들 수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은아. 민준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자라서 그랬어?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어? 아니면 처음부터 날 이렇게 볼 생각이었어?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하려다가 순옥 씨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하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변명하려면 해봐라. 들어는 주겠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사진만 수백 장이 쌓여 있는데 영상도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은은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민준아, 변호사 연락처 줄 테니까 내일 당장 연락해라. 다 준비해뒀다. 엄마.
이혼 소송 내면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꽤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사진들이 증거로 제출되면 저쪽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너. 순옥 씨가 하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한테 위자료 운운했다고 들었다. 재산 분할 다 알아봤다고? 잘 알아봤네. 근데 말이다,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냐? 하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다. 오히려 내가 물어줘야 해. 그 순간 하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제발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무릎 꿇은 하은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내 아들한테 그 다정한 미소 지어 보일 때 그때 이미 계획이 있었지? 하은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아들이 어리고 착한 거 알고 골랐겠지. 뭐라 해도 참을 것 같고 어머니한테 말은 못할 것 같고. 다 계산하고 들어온 거잖아. 어머니, 가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짐은 나중에 찾으러 와도 된다. 오늘 당장은 가. 하은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나가줘. 민준의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은은 핸드백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면서도 한번 돌아봤지만 아무도 그 눈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식탁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울어라. 울어도 된다. 엄마 나 바보지. 아니다. 3년 동안 모르고 있었잖아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게 바보가 아니야. 믿고 싶었던 거지.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건 믿고 싶은 게 당연한 거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어미니까. 순옥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닫힌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가족을 이용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거다. 그날 이후 민주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대로 순옥 씨가 모아온 사진과 영상 자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하은은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민준 측의 위자료 청구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탕진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어느 봄날 오후 순옥 씨는 아들과 함께 동네 삼겹살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들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뭘? 진짜로. 내가 못한 거 엄마가 다 해줬잖아요. 순옥 씨는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야 강민준. 왜요? 다음에 누구 만날 땐 엄마한테 먼저 보여줘라. 민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순옥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바깥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